자연재해 하면 보통 피해, 손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무려 1조 달러짜리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회복력 경제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 거대한 리스크가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350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놀랍게도 이게 딱 한 번의 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입니다. 단 한 번이요. 네, 바로 2011년에 일본을 덮쳤던 그 끔찍한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액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문제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럼 먼저 이 재앙의 대가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보죠. 자연재해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1위는 방금 말씀드린 도호쿠 대지진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을 휩쓸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비, 또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종류의 재해가 순위권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자,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도호쿠 대지진의 피해액, 다른 재해들이랑 비교가 안 되죠. 2위 그룹의 거의 2배에 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지진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쓰나미에 원전 사고까지 이런 복합적인 재난이 한 번 터지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이걸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쭉 훑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우선 피해액이 큰 재난들은 보니까 거의 다 지진 아니면 허리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피해가 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죠. 아무래도 인프라 자산 가치가 높으니까 피해액도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초대형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고 피해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맨날 터지고 나서 복구만 할 게 아니구나. 더 강하게,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이 옛날 방식이에요. 뭔가 터지면 그제서야 허둥지둥 복구하는 거죠. 사후 대응. 근데 오른쪽, 새로운 방식은 뭐냐? 아예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두자는 겁니다. 사전 예방. 이게 그냥 돈 쓰는 순서만 바꾼 게 아니고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자,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데 1달러를 투자하면요. 나중에 최대 12달러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와, 이건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바로 이런 생각의 전환, 그리고 엄청난 투자 기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규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바로 회복력 경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복력 경제가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사회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또 거기에 적응해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종류의 제품, 서비스, 기술들을 다 합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규모, 놀라지 마세요. 이미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이라는 거죠. 아니, 1조 달러라니? 대체 이 거대한 시장은 뭘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가장 큰 두 덩어리가 바로 녹색 건축이랑 수자원 인프라입니다. 이 두 분야가 전체 시장의 거의 60%를 차지하면서 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대체 뭘까요? 어떤 기술들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술과 기업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핵심적인 혁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태풍이 불어도 전기가 안 끊기는 그런 튼튼한 전력망을 만드는 거고요. 또 지진이나 큰 불에도 끄떡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나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경고해주는 그런 똑똑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전 위협에 맞서서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회사는 전력망을 더 스마트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고요. 지진에 대비해서는 심슨 스트롱 타이가 건물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특수 자재를 만들어요. 또 AEM이란 회사는 AI 기술로 산불을 초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 각각의 위협에 딱 맞는 해결책을 내놓는 기업들이 이 회복력 경제의 주인공들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돈이 움직이겠죠? 과연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ESG 투자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똑똑한 투자자들은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다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은 매력이 하나도 없는 투자처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반대로 그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으로는 돈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통 한 세 가지 전략을 쓰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회복력 관련 기술을 가진 튼튼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아서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전술적으로는 큰 재난이 터졌을 때 복구, 재건 사업을 하는 회사에 짧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죠. 마지막으로 아주 영리한 방법인데 큰 재해가 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잖아요. 바로 그 타이밍에 재보험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런 테마를 통째로 담은 ETF 상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XT 같은 ETF는 재난 대비나 복구와 관련된 기업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고요. VFFMA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들은 관련 정부 계약을 따내는 회사나 발전기 만드는 회사 같은 곳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재난이라는 엄청난 비용에서 시작해서 1조 달러짜리 거대한 회복력 경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이 회복력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